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계절을 구해드립니다. 출동 수익 특공대 진행의 정수환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의 반등 그 훈풍을 고스란히 받아 우리 시장도 양시장 나란히 빨간불을 켜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1분기 내내 속썩이다가 이제서야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주변국 보면 일본도 오늘 반등 보이면서 플러스권 마감을 했고요. 반면 중국은 조금 잠잠했습니다. 제한적 하락 움직임 보이다가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도 뚜렷하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1220원대 하회하면서 전일 대비 7원 50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단연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시멘트 그리고 페인트 관련주입니다. 최근 이 차기 정부의 부동산 공약, 그 수혜감으로 건설주 그리고 건자재 관련주들이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어제 건자재 인테리어가 시장을 주도했다면 단연코 오늘의 주인공은 이 시멘트 그리고 페인트였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이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유연탄 가격이 치솟자 시멘트 가격 인상, 그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시멘트 기업들의 주가도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이 반등을 나타낸 만큼 반가운 반등을 보였던 섹터가 많았습니다. 먼저 화장품주부터 볼 텐데요. 그동안 이 중국과 관련된 외부 변수로 인해서 화장품주의 발목을 붙잡았다면 이 2분기를 전환점으로 중국의 외부 변수가 해소될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면서 토니머리, 아모레퍼시픽 등 관련주 반가운 반등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반가운 반등 또 있었습니다. 바로 5G 통신 장비주였습니다. 차기 정부가 출범이 되면 이 통신 산업의 육성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으로 4월에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기대감 타고 오늘 에이스테크, KMW 그리고 RFHIC까지 관련주들 오름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산업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이 대규모 대마 재배 단지를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 전해지자마자 관련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파일약품, 우리바이오, 그리고 마이더스 AI 등 관련주 일제히 상한가 터치하는 등 탄력적인 움직임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휴전 협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협상 기대감으로 그 전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긴장감으로 수혜를 받았던 방산주는 오늘 일제히 파란불 뜨면서 뚜렷한 약세 흐름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반등장으로 양시장 나란히 빨간불을 켰지만 왠지 내 계좌, 내 포트에만 파란불이 켜져 있는 것 같아 좀 야속한 감정 느꼈던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변동성까지 짙어지다 보니까 빠른 판단력 그리고 결단력까지 요구돼서 더욱더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바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럴 땐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래야 그 시장의 반등을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빠른 마우스 클릭 그리고 핸드폰의 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빠른 판단력 가져갈 수 있게 오늘도 그 흐름 하나하나 파악해 주실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 입장하시면 바로 가능하고요. 화면 속에 QR코드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34번 3333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창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검색하시고 참여 코드 같습니다. 34번 3333 입력하시면 되고요. QR코드 검색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989에 문자 내용 김대준 이렇게 쳐서 보내기만 하셔도 바로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노란톡 입장해서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장중 대응 대비 전략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이 시간에만 노란톡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입장하셔서 방송 끝난 후에도 김대준 대표님의 노하우 노란톡에서 함께 맛보셨으면 좋겠고요. 21년 증권사 노하우 경력 있으십니다. 그 현장감 고스란히 노란톡에서 함께 공유하고 있고요. 또 방송 중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옥석 가리기 통한 더블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 그 종목에 대한 힌트 모르시더라도 이 노란톡을 통해서 종목명 시원하게 공개하고요. 종목 이름보다 더 중요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어떻게 전략 짤 수 있는지 대표님이 직접 이 노란톡을 통해서 소통해주고 계십니다.
얼른 입장하셔서 시장의 흐름도 하나하나 파악하고 이 더블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더블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난 더블 종목까지 계속해서 AS 체크포인트 잡아주시니까요. 지난 더블 종목까지 여러분 노란톡에서 고스란히 여러분의 포트에 담을 수 있는 기회도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1년 증권사 노하우, 우리가 그동안 글로 배웠던 그 지루한 시간을 오늘 출동 수익 특공대를 통해서 그리고 노란톡을 통해서 재미있게 현장감으로 풀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노란톡 입장과 방송을 통해서 재미있게 시장의 흐름 하나하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시장에서 힌트를 좀 찾아볼까요? 출동 수익 특공대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출동 수익특공대,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더블클럽의 김대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내 활동 주식 계좌가 5천만 계좌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활동 계좌라고 하면 계좌에 1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있거나 최근 6개월 내에 한 번 이상의 거래가 발생한 계좌를 활동 계좌라고 합니다. 이 활동 계좌는 증권회사에서 주요 관리 고객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왜? 거래를 하게 되면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을 하고요. 예탁금이 들어있는 계좌의 경우에는 예탁금 이용료에 대해서 증권회사의 수익으로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 계좌에 대해서는 주요 관리 계좌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천만 계좌. 중복되어진 계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모주를 하는 계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계좌들을 제외하고 국내 성인 남녀 대부분은 저를 제외하고 주식 투자를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6월 25일 3,316포인트의 고점을 찍고 최근 9개월여 동안 반등의 흐름들은 진행이 되었었지만 지수의 장, 추세 흐름의 반전이 나타나는 장 없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과정에서의 약세장의 흐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께 시장의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의 장, 터닝 포인트의 직전 단계에서의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지인 중에 변호사업을 하는 친구가 시장이 좋으면 이혼율도 낮아진다고 한답니다. 술집 하는 친구는 주시장이 좋으면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장 상당히 긍정적인 또 호전되는 흐름으로서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서는 지금까지는 시장의 약세장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내 관리 종목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보다는 그냥 보유한 측면에서의 전략으로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시장을 대응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지만이 수익이 나고 장은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의 매매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시장에서 20년 이상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정말 다양한 투자자들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했고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이 정통적인 수익이 나는 방법으로서의 해답인지, 제가 하는 방법,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시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 나는 제1의 원칙, 첫 번째는 중장기 투자입니다. 원론적인 얘기죠.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증권회사에서 고객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비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증권회사에서 WM 팀장을 맡아서 상당 기간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WM 팀이라고 하면 웰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고액자산가 대상으로서 관리하는 팀입니다. 고액자산가라고 하면 100억, 500억, 1000억 이상 국내에 돈 많은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계좌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는 그 업무이고요.
증권회사에서는 이 고액 자산가들과 금액이 작은 이제 소액 투자자로 구분해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증권회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투자자는 그러면 고액 자산가일까요? 소액 투자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액 투자자가 증권회사의 이익 성장세에는 도움을 주는 투자자입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100억이 되었건 그 이상의 자산이 되었건 바이 앤 홀딩입니다. 주식을 사서 방향성을 보고 가지고 갑니다. 한 번에 수수료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소액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잦은 매매를 통해서 회전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내외의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은 거래를 하십니다. 평균치를 저희가 내봤습니다. 2천만 원 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월간 기준으로 해서 3회 전 매매를 합니다. 6번 거래를 합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한 달 평균에서 2천만 원 투자 자금으로 1억 원의 매매를 유발시킵니다. 1년이면 10억 이상입니다. 2천만 원 투자자가 10명이면 100억 자산가가 한 번에 매매하는 거 이상으로 증권회사에 수수료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제가 이런 별 필요 없는 얘기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시장에서 어떠한 투자자들이 성공했느냐, 수익이 났느냐를 여러분께 전달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중장기 투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제가 경험한 진짜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 성과를 판단해서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성공 투자는 잦은 매매로의 투자로서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철학을 가지고 바이앤홀딩으로 가는 투자의 방법이 맞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분할 투자 그리고 U자형 투자 원칙입니다. 제가 뒤에 가서 분할 투자와 U자형 투자 전략이 어떠한 내용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산 투자가 아닌 분할 투자입니다. 마지막 우량주에 대한 투자. 우량주 다 알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주, 지수 관련 우량주 이런 우량주 개념에서의 내용이 아니고요. 우량주에 대한 구체적인 시황에 따른 투자 방법이 다른 내용들도 지금부터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투자의 원칙, 본업이 최우선. 제가 지점장 생활도 하고 시장에서 투자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많은 이제 고민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본업은 가지고 계시면서 주식 투자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주식 시세 흐름에 따라서 감정적인 기복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에는 본업을 때려치우고 주식 투자 전업으로 나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주식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입니다. 본업을 지키시고요. 사이드로 투자로서 주식 투자를 가져가셔야만이 여유 있게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시세 요인에 따른 심리적인 흔들림 차단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되지 않으셨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시장에 대한 흔들림의 과정을 리셋하는 업력이 10년 지나니까 오늘 장에서 손실을 받건 수익을 났건 장이 끝나자마자 리셋이 되더라고요. 그래야지만이 다른 업무도 하고 가정생활도 잘 지켜낼 수 있고 내일 장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 기간 2년, 막연하게 5년의 투자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전 시간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이 한 번의 방향성을 잡게 되면 최소 4년에서 5년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해설을 드렸었죠. 지금의 장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상승장에서의 추세 선상에 있는 과정에서의 시장입니다. 5년 흐름이 나오는 구간에서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한번 밟아갈 때에는 5년을 투자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은 우상향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제가 97년도에 여의도에 첫 입사를 했을 때의 지수가 600포인트였습니다. 지금
3,300포인트 갔다가 2,700포인트 수준이긴 하지만 주식시장은 매년 매 흐름마다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왜일까요? 물가가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생산하는 물건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 규모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의 기업의 가격입니다. 물건값이 올라가고요. 인플레이션 발생으로서 물건이 잘 팔리는 상황이 되면 기업 가치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이 기업들을 통합하여 산출한 지수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에 짜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우상향한다는 기본 전제로서의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의 내용입니다. 시장은 우상향한다. 그리고 5년 주기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의 해석입니다. 지난 과거에서의 84년부터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의 흐름입니다. 잘 보시면 어떠한 부분이 캐치되시나요? 잡히시나요? 제가 상승장이라고 여러분께 명명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이전부터 여러분께 많은 말씀에서의 해석을 드렸었죠. 시장은 상승 추세, 당연 상승 N자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흐름에서의 고점 영역을 이번 조정에서 저점을 깨지 않는 추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흐름입니다. 고점 영역을 돌파하고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지금의 흐름들을 과거의 수준에서의 주가로 판단하여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흐름에서의 고점 영역을 깨지 않고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상승의 흐름을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과거의 상승 추세의 대세 상승장이 지금 포함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죠. 그럼 기간으로 한번 판단해서 과거의 추세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상승했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흐름에서의 기간은 대략 4년에서 5년 정도의 지수의 상승 흐름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 유추해서 과거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의 시장에 등치시켜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장은 2020년 재작년이죠. 코로나 이후에서의 상황에서 3월에 저점을 찍고 리바운딩이 세게 나오는 흐름에서의 전환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2020년 3월 저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5년의 기간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2025년 3월이 5년 차가 되는 시장에서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원칙, 지난 흐름에서의 고점을 깨지 않는 전제 아래에서 흐름의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이 5년 동안 진행되어서 흘러갈 수 있는 상승장의 추세가 지금의 시장이다. 과거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의 장에 해석을 하는 내용으로서의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상향한다는 전제에 의해서 시장은 상승한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시장은 5년 동안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해석 또한 상승장에서의 흐름들을 가져와서 지금의 장에 대비시켜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2020년 3월 대비해서 딱 2년 차 시점에서의 기간입니다. 앞으로 3년 정도 더 흐름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지금은 바이 앤 홀딩으로 가져가는 투자 가능하다는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다 어렵다. 딱 종목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간단한 방법에서의 포인트만 설명해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올라가는 종목들을 선호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테마주, 재료주, 이슈가 있는 내용에서의 종목들이 장중 상한가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런 종목들. 하루에 단번에 30% 수익이 나기 때문에 얼마나 짜릿합니까? 하지만 주식 투자는 말 그대로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라고 하면 우상향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갈 확률의 접근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U자형 투자로의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식은 분산 투자가 아니라 분할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겁니다.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것은 수익도 분산을 시킨다는 겁니다. 수익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분산 투자 많이 얘기하지만 분산 투자는 실제적인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리스크를 안더라도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 상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산을 해서 수익을 낮추는 것보다는 분할을 해서 최적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펀드 많이 가입해 보셨죠? 펀드는 거치식과 적립식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거치식을 많이 소개를 할 겁니다. 왜? 한 번에 자금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산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치식과 적립식을 들었을 때 수익률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적립식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나은 흐름들을 많이 보일 겁니다. 거치식은 한 번에 자산을 투자해서 가지고 가는 흐름으로서의 대응이고요. 적립식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일자에 납입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주식을 사는 형태로의 투자 방법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주가가 올라가기만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가장 이상적인 투자 모델은 U자형입니다. 내가 최초에 1번 시점에서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 그 주가가 빠지면 더 좋습니다. 단 회사가 망하지 않고 기업의 성장치가 계속 이어지는 우량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 대상으로 해서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나는 분할 투자, 나누어서 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수록 더 유리한 겁니다. 내려갈 때 U자형 형태로 진입을 합니다. 이 하단부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 이후에 주가는 리바운딩 나오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최초의 가격으로 회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나누어 사게 되면 평균 단가가 최초에 진입했던 가격 대비해서 중간 단가가 내가 최종 매수한 평균 가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원래의 주가로 회귀했지만 나의 이익치는 30-40% 수익이 나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주식 투자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 오히려 분할 투자로의 접근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장은 분할 투자로의 시점이 지나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지난해 6월 25일에 3,366포인트, 3,316포인트 고점을 찍고 주가가 2,600포인트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죠. 현 시점은. 그래서 분할 투자의 관점으로 판단해 볼 때 시점은 놓쳤습니다. 다음 기회가 또 올 겁니다. 종목별로의 움직임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의 진행이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틀림없이 주가는 회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십니다. 모든 금융 상품이 리바운드, 슈팅이 나오고 오버슈팅 가운데서 주가가 가격이 올라가지만 다시 회귀하죠.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진행되는 게 금융 상품입니다. 주시장은 약간 다르지만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패턴이겠지만 유가이든 곡물이든 원자재 대부분의 상품들이 큰 틀에서 스프레드를 보이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해외 담당 업무를 할 때 이 스프레드 거래를 많이 합니다. 해외팀에서. 주가도 회귀하는 성향에서의 모습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보다는 나는 좀 안전하게 또는 주식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주식을 사는 흐름으로서의 대응을 하고자 하신다면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것보다는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분할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수익률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량주. 우량주가 대형주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었죠. 우량주라고 하는 것은 시세와 연동해서 그 해당 시점에서의 움직일 수 있는 안전한 주식들, 대형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시장의 흐름과 연동해서 그 해당 시점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우량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량주에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성장주와 가치주, 경기 민감주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일단 라이브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성장주라고 하면 미래 가치에 대한 가능성을 갖고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들입니다. 2차전지가 있었고요, 과거에. 그리고 메타버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바이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성과물은 나오지 않지만 지금 개발하고 있는 어떤 그 프로젝트가 또 지금 연구하고 있는 어떤 바이오 부분의 기술력이 확정될 경우에 이 해당 기업의 가치는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주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성장주입니다. 경기 민감주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회사의 물건을 덜 팔아서 실적이 다소 떨어지고요. 경기가 좋아지는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는 물건이 잘 팔리기 때문에 실적이 확 늘어나는, 하지만 평균치의 실적치는 계속 유지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경기 민감주, 가치주라고 합니다. 이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는 적재, 적소의 시기를 타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와 연동돼 있죠. 성장주는 왜 2차전지가 최근에 빠졌겠습니까? 금리와 연동돼서 그렇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중의 자산이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산을 통해서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침체 흐름에서의 국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성장주가 계속 빠지느냐? 그것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의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한 흐름에서의 사이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금리입니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3.25%의 금리였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이면서 첨단 소재 관련 개발하는 회사이죠. 금리가 높았을 때, 금리가 낮았을 때 이 주가를 우리가 예상하고 판단해 보기에 대해서 이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 3.25%의 금리가 1.25%까지 내려가는, 금리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1.25에서 2020년 1.75까지 금리를 정부에서 올렸습니다. 올리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주가는 정체 흐름 내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0.5% 수준까지의 금리를 낮췄죠. 지난해 연말에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상승 이전, 지난 연말 이전까지는 금리를 낮췄습니다. 낮추면서 주가가 1.75에서 0.5까지 금리가 내려오면서 성장 섹터의 종목들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럼 경기 민감주 한번 봐야 되겠죠. 더 중요하죠. 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국면에서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 전에 잠깐 저희가 노란톡방 설명 듣고 와서 다음 내용을 바로 속행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아랭커 관련 내용 설명 부탁합니다. 네, 중장기 투자 그리고 분할 투자, 우량주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포트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전략 팁 고스란히 남겨주셨고요. 네, 그런 전문가님의 견해들로 인해서 지난주 더블 종목이었던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가 오늘 또 장중 10%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또 오늘 또 흐름이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 흐름 좋았는데 그 전에 이미 잡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10.39% 장중 최고 상승률 보였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관련주 어떤 종목 고를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반도체 전문가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련된 종목들을 더욱더 자세한 팁 그리고 제주 반도체에 대한 계속되는 전략은 여러분 노란톡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34번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샵 3989로 문자 내용에 김대준 쳐서 보내기만 하셔도 노란톡 입장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엔 입장하고 싶으셔도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얼른 입장하셔서 반도체 그리고 여러분의 포트에 이런 우량주, 분할에 대한 전략들 하나하나 다 짚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전략 팁이 있는지 계속해서 전문가님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출동 수익 특공대 다시 한번 출동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의 내용은 여러분께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성장 섹터의 흐름들에 대한 내용들은 지나간 흐름에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다가올 흐름에서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성장주 섹터, 금리와 연동된 업종의 종목들에 대한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렸었죠. 그러면 기업의 가치, 장사가 잘 돼서 경기가 좋아질 때 주가가 올라가는 섹터에 있는 업종의 종목들은 과연 어떤 흐름에서의 우량주이고 어떤 섹터,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의 금리 연동 주가, 금리 연동과 더불어서 기업의 실적 관련해서 움직임이 진행되는 종목들입니다. 포스코입니다. 이름 바뀌었죠. 포스코홀딩스로. 과거의 흐름 대비해서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기업이 장사가 잘 될 때, 특히 시장 경제가 좋아서 전체 사회 분위기 또 경기 규모가 좋아질 때, 이때 움직이는 종목들이 경기 민감주입니다. 과거에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던 70만 원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던 시점이 2003, 4, 5, 6, 7, 8. 이때 세계 경기가 좋아하면서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호전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죠. 이때 기업들의 영업이익 규모가 아직도 2004년, 5년 또 7년, 8년의 영업이익 규모를 돌파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포스코의 영업이익 규모 측면에서 볼 때도 2008년도에 7.5조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기업 이익 규모였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니까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물건이 잘 팔리는 겁니다. 포스코는 철판, 철강을 재련해서 판매를 하죠. 후방산업, 전방산업이죠. 철강, 조선, 건설, 자동차 업종이 좋아지는 겁니다. 소비 수준이 늘어나서. 철 생산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물건이 잘 팔리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업의 실적치가 상향되면서 주가의 상승도 도모되는 형태로의 진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경기 구조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조만간 나올 기업들의 이익치가 이제 발표가 되겠죠. 4월 초에서부터 1, 4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기업들의 이익 규모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경제는 3.8% 상승했고요. 기업들의 영업이익 규모 측면에서는 전체 상장사 기준으로 140조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발적인 신장세이죠. 하지만 이 신장세는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소비를 유발시켜서 경기가 좋아진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정부에서 돈을 그렇게 풀지 않았습니다. 기업 자체적인 역량으로서 성장세를 보이는 과정에서의 시점입니다. 진짜가 이제 구별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1,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월부터 지난해 실적 대비해서 성장, 증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까지는 실적 관련해서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흐름으로 시장에서 해석이 됐다고 한다면 이번 1, 4분기 실적치가 지난해 대비해서 상승한다, 성장한다 라고 하면 이번에는 주가가 제대로 반영되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적 개선되는 시장에서 이번 1,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4월장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측면에서의 해석들을 드리고 있는 이유도 주가 바닥 찍었고요. 4월부터는 기업 실적 개선치가 나타나면서 흐름적인 측면에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내용으로서의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경기 민감주, 기업의 실적과 연동해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투자라는 우량주에 투자하되 시장의 흐름에 맞게 지금이 금리와 연동된 또는 경기와 연동된 흐름에서의 시장인지를 판단해서 투자해야만 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이 시장에서 틀림없이 성공 투자하고 수익 나는 투자로의 접근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 외에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성공 투자의 3원칙 있죠. 첫 번째, 종목수 줄이라는 겁니다. 제발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많으면 수익 안 납니다. 세 종목 다섯 종목입니다. 압축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가 아니고 분할 투자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 물타기 아니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올라갈 때 애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기계적인 손절 지키셔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손절 라인은 본인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내용과 내가 가진 나만의 투자 철학을 결합시켜서 접근할 때 틀림없이 주시장의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 의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거의 99.99%로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반도체 지난주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 오늘 장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제주반도체를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시세 탄력과 주가의 움직임 때문일까요? 반도체가 움직일 타이밍에서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관련 제주반도체의 흐름 모습 이제 시작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장 윗꼬리 흐름으로 장중 대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추세 흐름에서의 바닥점에서 시그널을 보여준 겁니다. 단기 고점 영역 6,200원까지 흐름 나타날 수 있고요. 내일장에서 이러한 모습들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에서의 종목입니다. 오늘 방송의 흐름, 전체적인 앞으로 내가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지 않는다면 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금씩 알아가실 때 나의 계좌도 조금씩 성장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자리를 옮겨서 오늘 시장과 앞으로의 전망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9일 월요일 생방송으로 김대준 전문가님과 출동 수익 특공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교육에서 잘 들으셨죠? 성공 투자 3대 원칙이었습니다. 종목수 줄여라, 제발 줄여라라고 짚어주셨고요. 기계적 손절 그리고 물타기는 이제 그만 3대 원칙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정말 3대 원칙 제일 어려운 건데 제일 어려운 이 세 가지 지키면 정말 성공 투자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그 3원칙입니다. 아, 지켜주신다면 네. 성공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오, 네, 있습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자, 그럼 이 원칙을 좀 어떻게 이용해볼까, 한번 시장에 녹여볼까 하는데 사실 녹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게 요즘 지수, 올라가도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게요. 아무래도 순환매 장세 속에서 빠르게 판단과 결단력이 요구되다 보니까 주린이 여러분, 뭐 직장인 여러분, 그리고 원래 올해 이렇게 주식을 하셨던 분들도 사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너무나 대응이 힘든데요. 3월에 또 마지막 주간인 만큼 왜냐하면 주도 섹터가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대표님.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요 장세 속에서 4월을 주도할 수 있는 차기 주도 섹터는 뭐라고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주도 섹터와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아네커, 네. 혹시 골프 치시나요? 아, 저 친다고 말해도 될까요? 거의 뭐 골린이어가지고. 우리가 골프를 처음 배울 때 네네. 일정한 틀에 있어서 회전 운동을 이용한 맞아요. 처음에 교육을 받죠. 그렇죠. 일정한 틀을 활용해서 네. 배움을 가지고 합니다. 주식시장도 똑같은 형태의 틀에 의해서 움직임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께 이거 하나만 아시게 되면 주가의 바닥점, 종목의 바닥점을 찾아내는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급락, 급등,
완만 턴입니다. 모든 주가와 주시장에서의 흐름은 바닥을 찍을 때 단순하게 얼마의 가격을 찍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닥점에서 흔들림의 과정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됩니다. 급락하고요. 리바운딩,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완만하게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된 이후에 턴합니다. 최근에 장이 1월 시점에서 지수 급락 상황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죠. 이후에 2월 초 2600포인트를 살짝 붕괴시키는 흐름에서의 하락이 나온 이후 급등 반등에서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월 중순 3월 초 해서 지금까지 완만하게 횡보 흐름에서의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급락, 급등, 완만, 그리고 턴입니다.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1월 하락, 2월 반등, 3월장 완만한 과정의 흐름이 진행되고 4월장은 턴 하겠죠. 턴 한다라면 어떤 종목이 갈까요? 소형주 작은 종목이 갈까요? 큰 종목들이 가게 됩니다. 오. 반도체에 갑니다. 아하. 삼성전자 같은 큰 주식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아,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전문가님께서 사실 앞선 교육에서 우량주, 뭐 중장기 투자에 대한 전략 팁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럼 오늘의 따블 종목도 이렇게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종목일까요? 아, 이제 정확하게 저를 파? 읽어가시는군요. 네. 네. 정답입니까?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따블 종목은 도대체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여러분들 혹시 종목 코드 번호 많이 외우고 계시나요? 제가 회사 입사했을 때 네. 최초로 신입 직원들에게 시키는 일이 종목 코드를 외우는 겁니다. 오.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005930입니다. 아이고. 지금 보시는 PC나 핸드폰으로 어떠한 종목인지 005930을 쳐보시면 오늘의 따블 종목입니다. 이렇게 쉽게 힌트를 먼저 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숫자를 빠르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힌트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따블 종목 여러분 네 글자고요. 사실 여기서 만든 가전제품 하나쯤 대한민국에 없는 곳이 없다라고 싶을 정도로 네, 우리나라의 또 코스피의 대장주 중 하나죠. 대장들의 또 집이기도 합니다. 대장들은 대표님 혹시 어디에 사는지 아십니까? 큰 집에 살지 않을까요? 그렇죠. 큰 네. 집은 뭐니 해도 성이죠. 아. 네, 여러분 잘 보면 성이 3개 있습니다. 삼성이네요. 네, 여기서 네 글자 찾아보면 되고요. 깃발 자세히 보면 또 어떤 대장이 사는지 언뜻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종목 명보다 중요한 건 특히나 이런 대형주, 우량주는 전략이 중요하겠죠? 네, 전문가님의 전략은 노란톡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코드 번호 3, 4번, 숫자도 3이네요. 참여코드 번호 3, 4번만 입력하시면 네, 요 삼성에 사는 대장주 아이에 대한 전략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란톡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이 많이도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방송을 통해서 대표님과 함께 하나하나 긁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많은 분들께서 아무래도 간밤에 테슬라가 강한 반등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2차 전지 배터리주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한번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죠. 2차 전지 배터리 사실 시장이 그 2,700포인트 허들을 넘을 수 있다 없다 해서 갈팡질팡해서 그런지 요 2차 전지 배터리주도 갈팡질팡하거든요. 네. 과연 테슬라 입김으로 인한 잠깐의 반등일까요? 아니면 연속성을 가지고 조금 더 가줄까요? 테슬라가 어제 한 8% 정도 올라왔죠. 그쵸. 저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참 부럽다라는 저도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주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그 정책을 실현하는 것도 그러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주식이 상승을 해서 고가주가 되면 이 주식을 잘라서 매매하기 쉽게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액면 분할을 합니다.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호재로 반응을 합니다. 굉장한 주가의 상승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당연합니다. 왜? 그동안 시세에 참여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쪼개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배경으로의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어떠합니까? 액면 분할을 단행하게 되면 일정 부분 호재로서의 작용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날 저녁 테슬라의 8% 상승은 액면 분할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관련해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 상승에 힘을 받아서 오늘 장에서도 흐름에서의 모습이 양호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2차전지 관련주들은 금리와 민감한 영역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이제 종목별로의 흐름은 조금 다르겠지만 이제 바닥 찍고 안정권에 이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가느냐? 아니죠. 금리 연동해서 흐름들을 예상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추가로의 이전 바닥을 깨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급락하고요. 급등했습니다. 지금의 자리는 급락, 급등 자리입니다. 그럼 뭐가 남아 있을까요? 완만 턴. 그러면 완만한 어허. 과정에서 흘러내리는 주가가 앞으로의 예상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 완만점에서 턴하는 터닝 포인트만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사실 그 포인트 잡기 어려운데 노란톡 함께라면 여러분 그 터닝 포인트 여러분의 포인트로 잡을 수 있습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요.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3, 4번 입력하시면 되고요. 하방 가능성보다는 이런 터닝 포인트 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신 만큼 그 포인트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 전문가님과 함께 낱낱이 한번 짚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저 이 오늘의 빨간 불 레드라이트 반가웠거든요. 네. 5G 통신 장비주에 또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 드디어 대표님 5G에 봄날이 오나요? 5G 관련 종목들에 투자되어신 분들이 너무나도 지금 현재 오랜 고생을 하고 정말요. 계십니다. 굉장히 긴 흐름 동안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5G 혹시 서한앵커 5G 관련 요금제를 쓰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썼다가 정말 저도 답답해서 옮겨갔습니다. 이유입니다. 네, 5G가 맞아요. 대세이긴 하지만 아직 대중화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흐름이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5G 관련주들은 바닥은 찍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주신 대응으로 접근 가능하실 겁니다. 네, 봄날이 살짝 오다가 말았나 봅니다. 조금은 더 기다려 봐야 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5G 통신 장비주에 대한 흐름들 그래도 대표님과 함께 하나하나 그 시간들 똑똑하게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요.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뜨고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번호 3, 4번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QR코드 어려워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고요. 샵 3989에 김내준 쳐서 보내기만 하셔도 입장 도와드리니까 문자로도 꼭 참여하셔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런 통신 장비주까지 대표님과 하나하나 짚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놓치시면 안 되니까 많은 분들 꼭 입장해서 기회 다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오늘 애청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진하게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수익 특공대를 진행한 게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행하는 동안에 기분이 좋았을 때도 있고 우울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왜? 여러분과 함께 수익으로 가는 길을 가이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왜? 제가 경험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다 이해는 하지 못하셨겠지만 상당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더러 하십니다. 앞으로도 저는 시장에 있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지지 않는 게임을 하는 이기는 게임을 하는 가이드, 길잡이, 등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방송 더블클럽의 내용들에 대해서 시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출동 수익 특공대에서 정말 누구보다 여러분의 계좌에 든든하게 구조대를 보냈던 구조대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구조대원 여러분 떠나는 거 아니고요. 노란톡 입장하시면 든든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포트에 구조대 보내드릴 거니까요. QR코드에 얼른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번호 3, 4번 입력해서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또 1년 동안 많은 노하우들 공략해 주셨으니까 하나하나 다 짚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거래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